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나온 책은 진심으로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니아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간 뜨개 도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옷뜨개 좋아하시나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옷뜨기에 푹 빠져있는 자타공인 뇌구조의 90%가 뜨개인 사람인데요. 제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도 옷뜨기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혹시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옷뜨개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옷뜨개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뜨개를 시작하고 삶에 활력이랑 의욕이 더 많이 생겨서 또 고마운 취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뜨개옷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저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에다가 심지어는 그 옷을 입을 수도 있다니 하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사이즈가 조금 크던 작던 핏이 좀 어떻던 그게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었거든요. 그 옷이 나한테 뭐 잘 맞는지 어울리는지 그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완성한 옷을 기분 좋게 입어왔던 것 같아요. 혹시 제 초반 영상이나 초반 블로그 같은 걸 보셨던 분들은 사이즈는 상관없고 일단 입어야 되니까 작은 것보다는 크게 낫다. 그래서 항상 크게 뜬다. 라고 했던 이제 과거에 제가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요렇게 엄청 큰 옷을 즐겨 떴습니다. 오버핏 하면서요. 그렇게 몇 년을 계속 뜨니까 점점 뜬 옷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 자주 입는 뜨개옷이랑 또 잘 손이 가지 않는 뜨개옷이 나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맞는 니트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옷의 형태라든지 뭐 어깨의 모양, 가슴둘레, 길이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고민이 특히 올해 들어서 좀 많아지면서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드는 제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나왔습니다. 제도책. 쉽게 배우는 뜨개 도안의 기초라는 책입니다. 보시면 일본 보그사에서 지은 책이고 한스미디어에서 번역 출간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보고 사는 돈은 아끼지 말아라 라는 어머니의 말씀과 이제 뜨개에 대한 저의 폭발적인 욕망이 더해져서 제가 뜨개 초보일 때부터 뜨개책은 아주 돈을 아끼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사들였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뭐 대바늘, 코바늘 가리지 않고 뜨개 기본서, 도안집, 보그 니팅이나 탑다운 니팅 같은 옷뜨개에 대한 원서, 뭐 편물, 심지어는 편물 자격증 대비책, 뭐 이런 니트 교과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정말 많은데 정말 뜨개 초반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뜨개책을 다 사드리겠다는 기세로 책을 샀단 말이죠.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사진들도 이사를 하면서 너무 이제 안 볼 것 같은 책은 좀 정리를 하고 주변에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남은 책들입니다. 아무튼 뜨개 관련 책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처럼 옷 사이즈 조절이나 뜨개옷 제도에 대해서 보기 쉽게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나온 책은 진심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책 소개를 드릴게요. 부제는 니트 사이즈 조정과 대바늘, 코바늘, 패턴 그리는 법. 대바늘 뿐만 아니라 코바늘 패턴에 대해서도 조금 나와 있어요. 목차를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 파트는 사이즈를 조절하는 법, 그리고 손뜨개 작품을 제도하는 법, 대바늘 뜨기 작품, 그리고 코바늘 뜨기 작품 계산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뜨개옷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 파트 1은 도안을 보고 뜰 때 내 사이즈에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사이즈 크게, 작게가 아니고 뭐 어깨의 너비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어깨 너비는 그대로 두면서 품을 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꽤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먼저 실이랑 바늘 사이즈를 바꿔서 스웨터의 사이즈를 보다 좀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이 책의 또 재미있는 부분, 좋았던 부분은 또 이렇게 실과 바늘을 바꿔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보면 실제로 편물이
어떻게 얼마나 사이즈가 변하는지 이제 그게 다 그림이랑 사진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바늘 사이즈랑 실을 바꿔서 뜬 사진으로 이렇게 사이즈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뭐 이런 사진들, 같은 실로 바늘 굵기를 변화시켰을 때의 스웨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바늘 사이즈를 얼마나 바꿔서 이렇게 똑같은 도안으로 뜨면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는구나 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떤 특정 부분을 늘려서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밑단의 길이랑 소매의 길이를 늘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매는 이 점점 좁아지니까 길이를 늘려주려면 이 줄임단도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계산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예시랑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품을 넓히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어깨를 넓게 만들었을 때 어깨 경사를 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외에도 무늬를 넣거나 아니면 펠팅을 시키거나 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탁할 때 펠팅 너무 걱정하시잖아요. 저에게도 몇 달 전에 펠팅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네, 펠팅을 해서 어떻게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지 예시 사진이랑 펠팅된 작품에 또 변화를 주는 아이디어가 몇 가지 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뜨개 아이디어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스웨터를 너무너무 크게 떠가지고 세탁기 이용해서 사이즈를 줄였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남편이 남자친구이던 시절, 그때 남자친구 스웨터를 떠주겠다고 막 떴는데 완성해놓고 보니까 가슴둘레가 무슨 거의 140 막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입었을 때 너무 후줄근할 정도로 큰 그런 옷이 되어버려가지고, 아, 이거는 어차피 아무도 입을 사람이 없다 해서 세탁기 일반 세탁을 그냥 돌려버린 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아무도 못 입으니까 한번 돌려봐서 뭐 잘 줄어들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못 입으니까, 아무도 못 입으니까 버리자 라는 마음으로 세탁기를 돌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냉수로 일반 세탁을 2번을 돌렸거든요. 한 번을 돌릴 때마다 한 10%씩 작아지더라고요. 저 2번을 돌렸더니 대충 한 100에서 105 사이즈 정도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남편이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펠팅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즈를 조절하는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파트는 뜨개옷 제도 파트예요. 내 신체 사이즈를 잰 다음에, 이렇게 신체 사이즈를 잰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보디 원형이라는 신체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여분을 줘서 옷을 제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수를 잴 때 어떤 부분을 재야 되는지도 그림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보통 어깨 너비를 재라, 뭐 어디를 재라 라고 하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림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 두었어요. 어깨 너비는 이만큼, 진동 둘레는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잰 치수들을 바탕으로 보디 원형이라는 것을 그리는데, 그리는 방법이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중심선을 그리고 목둘레를 그리고 그 다음엔 어디를 그리고 그 다음엔 어디를 그리고, 이 순서와 방법이 한 단계 한 단계 그림으로 나와 있어서 처음 제도를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보고 한 단계 한 단계 따라 하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디 원형을 그린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스웨터를 제도를 하는데요. 그려놓은 원형에다가 얼만큼의 여분을 준 스웨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선을 그려주어야 하는지, 그것 또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우와한 게요. 사실 저 3월부터 니트 살롱 선생님의 온라인 제도반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들은 수업의 결과물들입니다. 이 수업이 제도 수업인데요. 신체 치수를 측정을 해서 보디 원형을 그리고 그 위에 옷의 여유분을 계산해서 기본 라운드넥 스웨터 도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의 수업이에요. 제 수업 영상을 제가 한번 들으면서 따라했는데 아까 책에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죠? 보그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디 원형을 그리고 소매랑,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여유분을 얼마나 줘서
어떤 정도 사이즈의 스웨터를 만들고 싶은지 이제 이 도안을 그리는 과정을 배웠는데, 사실 이 방법들이 수업 영상을 한 번 들은 거 가지고는 외워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습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들으면서 내용 정리를 좀 해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이 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바디 원형 그리는 순서, 그리고 그 위에 제도를 할 때 뭐 주의점이나 뭐 어떤 순서로 하는지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서 그냥 이걸 보고 복습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대박이죠? 앞으로도 이 제도 내용이 필요할 때마다 이 책을 꺼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배워서 제도하고 있는 디자인은 라운드넥 스웨터인데, 뒤쪽에 스웨터 옷깃을 변형해본 V넥 스웨터나 하이넥 스웨터, 그리고 가디건으로 변형하기,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가디건도 V넥 가디건, 라운드넥 가디건, 하이넥 가디건 변형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알차죠. 성인이랑 아이는 크기뿐만 아니라 비율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이 옷 제도나 남성 옷 제도에 대해서도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파트는 작품 계산 방법인데요. 아까 보디 원형을 그리고 그 위에 스웨터 도안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스랑 단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깨 경사나 소매 같은 사선, 그리고 진동 부분은 곡선이 들어가잖아요. 곡선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전체적으로 그림이랑 사진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큼직큼직한 그림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한 칸 모는 종이 되게 작은데 쬐깐한데 하려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큼직큼직한 그림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런 계산법을 거쳐서 스웨터 도안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실려 있어요. 이렇게 바디 원형 그리고 옷 모양을 그리고 거기에 코스 단수 계산해서 도안을 그린 다음에 뜨면 끝! 완성! 여기까지의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코바늘 뜨기 작품 계산 방법이에요. 의류 도안들을 보면 대부분 대바늘이 많고 코바늘 도안은 다양하게 많지가 않잖아요. 저도 한때 코바늘에 푹 빠졌었던 때가 있어서 그때 코바늘 옷 도안을 찾아서 헤매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코바늘 의류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아까 그렸던 보디 원형이랑 옷 제도 그 다음 과정으로 코바늘 옷을 뜨기 위해서 무늬를 넣고 코스와 단수를 정하고, 또 대바늘이랑 다르게 코바늘 무늬를 살리면서 곡선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꽤 자세히, 그리고 큼직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시기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뜨개를 오래 하면 할수록 잘 맞는 사이즈랑 핏에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뜨개를 오래 할수록 옆에 끼고 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옷을 뜨다 보면 도안을 보고 뜨더라도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또 아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냥 저의 감을 믿고 야매로 막 하곤 했거든요. 근데 이 책 안에 있는 사이즈 조절법 중에서 적용해보고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 책 정말 오래 옆에 두고 볼 것 같습니다. 저처럼 내 몸에 더 잘 맞는 니트 옷을 뜨고 싶어서 고민이신 분들이나, 또 제도를 배우고 싶지만 시간과 금전적인 부담이 되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독학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고, 또 제도를 배우고 계시다면 복습용으로 옆에 끼고 또 오래 볼, 너무너무 추천하는 책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잘 보지 않는 이런 제도에 관련한 책을 몇 개 가지고는 있는데, 이제 보면 어렵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훑어보고 묵혀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 책이 정말 사진이랑 그림 자료 빠방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기가 정말 좋게 되어 있어서 이 책 간단한 제도를 독학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공부책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으로 제도 공부한 거 복습하고 스웨터 예쁘게 잘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사실은 멀었지만요. 저 그림 열심히 그리고 저 도안, 저거 도안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진동 둘레 곡선 계산을 하고 여기까지 뜬 상태고요. 제가 제도한 이 스웨터의 결과물은 다음 뜨개뜨개한 하루 영상에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